바위틈에 꿀을 캐는 석청꾼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산을 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 그런데 등산화가 아닌 장화를 신습니다. 산에 다닐 때는 장화가 안전하거든요. 뱀도 있고 막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장화를 주로 많이 신고 다녀요. 석청꾼의 생명줄인 밧줄부터 챙깁니다. 한 10kg 정도 나갈 거예요. 10kg요? 네. 쇠까지 다 오면 10kg 나갈 거예요. 긴 것도 넣고 적은 것도 넣고 그러니까. 석청꾼 부부의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됩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우거진 수풀이 앞을 가로막는데요. 한 걸음을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침낭불이요. 그게 제일 다니기 힘들거든요. 침낭불 우거져 있으면 그냥 발에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요. 우거진 수풀을 지나고 나니 이제 돌길이 펼쳐집니다. 아이, 그지. 험한 산길을 장화를 신고 오릅니다.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돌길. 그때 그만 미끄러지는 제작진. 진짜 조심해. 큰일 나, 큰일 나. 길이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 제작진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비탈면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찔한 절벽. 한 발이라도 잘못 딛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나이 지긋한 석청꾼 부부. 중턱에서 한숨 돌립니다. 여기 오실 때마다 이 바위 때문에 좀 무서우시겠어요? 네, 조심히 다니고 있어요. 조심조심하지. 다행히. 조심해야지. 그 설마하고 이제 설마가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지. 굉장히 위험해. 진짜 위험해. 어떤 게 제일 위험해요? 이런 너덜지대에서는? 이런 데서 이제 저런 돌이 떨어질까도 싶지만 예. 또 금방 한 거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건너다니잖아요. 지금 잘못하다 이 새벽기로 발 들어가잖아. 그러면 참말로 다리 부러져 죽을 수도 있어. 석청은 해발 600m 이상에 있어 위험하고 힘들어도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올랐을까? 걸음을 멈춘 석청꾼. 갑자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막 해골 바가지 같이 막 돌이 막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런 아주 크게 뚫린데 말고 쬐까하게 뚫린데 그냥 속에는 이제 속 공간이 있고 이제 한데 잔돌이 앞에 봐. 그런 데서 많이 살아요. 바위에 난 작은 구멍들을 살핍니다. 아, 저기 벌이 있어요?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구멍이요? 거기 잔돌이 군용 밑에 잔돌이 있잖아. 잔돌. 거기에서 뭐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것 같네. 벌은
햇빛이 잘 드는 바위벽 작은 구멍에 집을 짓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바위를 올라가 바위 꼭대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힘들게 내려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이 바위 틈 구멍에서 석청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원래 이거 옷이 안 깨졌어 이거? 밧줄과 몸을 연결하고 밧줄을 튼튼한 나무에 묶습니다. 예, 항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지. 마음 놓으면 안 돼. 네. 항시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러니까 가든 걱정. 다시 돌아다보고. 외줄에 매달려 바위를 내려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구멍이 있는 위치에 도착. 먼저 벌의 공격을 막아줄 그물망을 씁니다. 과연 이곳에 석청이 있을까요? 구멍 앞에 벌이 모여 있는 걸 보니 느낌이 좋습니다. 구멍을 막고 있는 작은 돌들을 드러내니 귀한 석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쑥을 태워서 그 연기로 벌을 쫓습니다. 벌들이 굉장히 순해져요. 이제 막 싸놓은 벌들이 순해지니까 연기를 풀어줘야 돼요. 침입자를 눈치채고 벌떼가 쏟아져 나옵니다. 벌떼의 공격을 뚫고 드디어 황금빛 석청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초밥, 벌도 초밥, 벌도 초밥. 꿀이 가득 들어찬 질 좋은 석청입니다. 더 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아직도 많이 나왔어요. 온전히 자연의 힘으로 키운 석청. 향이 좋고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자, 던지요. 셔터. 밧줄을 아래로 던집니다. 아래 있는 아내가 줄을 잡고 팽팽하게 당기는데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꿀을 넣어서 채취를 많이 해가지고 무거워서 못 낼 것 같은 데서 끈으로 내려볼게요. 저 밑에다. 귀한 석청이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아이고 왔네. 고생하셨네. 고생은 보람 있네 진짜. 첫째는 이제 벌이 먼저 1년 동안 그 조그마한 벌이 이렇게 많이 갖다 모아놓으려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정말 벌이 우리 생명 은인이라고 봐야 돼요. 석청을 캐낸 자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돌을 다시 쌓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내년 봄에 또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저기들이 들어가거든요. 하늘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둘러 줄을 챙겨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비 와, 비. 비 와요? 저 엄청 와버리냐?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 같은 소나기. 내려가기도 전에 비를 만났습니다. 괜찮아.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아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고생이 많아. 많죠. 빗물 절반, 땀 절반. 막. 그러네. 비를 만난 김에 쉬어갑니다. 이때야말로 석정꾼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어머님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천지까지 그 기원지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사서 이제 드리고 막 그랬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 살다 보니까 사서는 못 드리고 이제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에 배웠어요 그때.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석청 세차하러 다닌 지가 한 43년 올해 43년째 됐는 거네. 청춘을 산에서 보낸 석청꾼.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산에 있습니다. 석청꾼 부부는 별 소득 없이 몇 시간이나 산을 헤매고 있습니다. 뭔지 생긴 모습이 구름을 닮아 이름 붙여진 운지버섯입니다. 죽은 나무를 빼곡히 덮고 있는 운지버섯. 해먹는 사람 못 들었는지. 석청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두 사람에게 찾아온 뜻밖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무도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거름도 되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나게 해줘가지고 응? 또 약으로 쓰여먹게도 만들고. 여기 있네 있어. 여기 있어요. 근처에서 또 다른 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버섯. 이렇게 시작했어. 아니 이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년 차에 1년 차. 이거 1년 차. 이번에도 귀한 영지버섯이네요. 흔하지 않고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다시 시작된 위험한 돌길. 발밑은 위험하고 눈앞엔 장애물 투성입니다. 위험해. 그래. 여기서는 안 보이지. 여기 위로 내려가야 되나? 저기 있지. 남들은 이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벼랑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벼랑 끝만 찾아다녀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벼랑 끝을 찾아다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남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벼랑 끝. 석청꾼은 매일 위태로운 벼랑 끝에 매달리는데요. 그건 그 끝에 달콤한 꿀이 있을 거란 희망 때문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구멍엔 달콤한 꿀이 들어 있을까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더만 이렇게 다 벌레들이 막 다 뺏겼어. 고생 끝에 항상 낙이 오는 건 아닐 테지요. 힘들게 올라갈 것만 텅 빈 벌집만 들고 내려옵니다. 알별 3마리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한 3일이면 딱 없어져요. 아쉬움을 안고 내려가는 길.
지천에 널린 약초를 뜯습니다. 그래도 크다. 다리도 쉴 겸 시원한 계곡에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금방 뜯은 약초가 점심 반찬입니다. 집에서 가지고 온 밥에 금방 캔 도라지와 산나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듬뿍 넣고 섞어주는데요. 소박한 밥이지만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함께 먹으니 더 꿀맛입니다.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막 깊은 한숨에 혼자 오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음식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상황이 이제 넘어졌다든지 그랬을 때 얼른 그거 하나가 대체로 세워주자. 석청은 구경도 못했지만 이런 날도 있는 게지요. 석청꾼은 오늘도 산을 탑니다. 석청이 있을 만한 곳을 발견하고 또다시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석청을 찾아 내려가던 중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비가 올 때는 바위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그리고 거기로 내가 멍청이야. 거기 조심. 채취를 포기하고 그냥 내려옵니다. 조심 조심 조심. 근데 이게 심하셔가지고 잘 내려지지 않는다. 무사히 땅을 밟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깁니다. 산행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오늘 비도 왔고 미끄러웠잖아요, 돌이. 근데 이제 무사히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집에 갈 수 있어서 그걸로 이제 만족을 느끼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을 생각하면서. 욕심 안 내고 빨리 내려가야죠. 이제. 내가 산에 오면 욕심 내면 지나치면 큰일 나버려. 욕심 버려야 돼.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갑니다. 화창한 아침, 부부가 다시 석청을 찾아 산을 오릅니다. 벌써 며칠째 석청을 구경도 못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석청을 딸 수 있을까요? 고생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산을 오르는데 과연 이곳엔 석청이 있을까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석청. 그런데 너무 깊이 있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석청. 꿀이 가득 찬 질 좋은 석청입니다.
아주 깊이 이제 그 바위 속에 들어있는 것은요, 돌도 이제 뺄 수도 없고 하는 게 경우에 이제 애벌레만 딸 수도 있고, 꿀은 채취를 못할 수도 있어요. 끝도 없이 나오는 석청.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채비로 가거든? 이거 웬일이야? 내가 자기 먼저 줄게. 어떡해. 아, 금방 채쳐 따끈따끈해. 엄마. 그냥 달지 않고 막 쌉싸름하네. 엄마. 향 좋아요. 고생 끝에 달콤함을 맛보는 부부. 이 맛에 산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하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 하고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못쓰게 돼버리더라고. 아주 폼 늙어갖고. 그래서 다닐 수 있는 한은 둘이 다닐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오늘 따온 석청입니다. 방마다 꿀이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귀한 약이 될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7월 달에 따면 꽃가루는 노란하고 또 꿀은 허연하고 이제 그렇게 생겨. 근데 지금 딴 거는 이렇게 숙성이 반절은 된 거야. 완전히 갈색이 돋잖아. 이놈 이제 더 놔두면 이제 완전히 진갈색. 일찍 딴 것보다 늦게 딴 놈이 꿀이 훨씬 더 상품이 더 좋아. 남들과는 다른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갑니다. 꿀비. 사람을 이롭게 할 독충을 찾아 그들은 또 산을 오를 겁니다. 이제 아프신 분들이 갖다 드시고 이제 나섰다고 이제 막 선물도 해갖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보람 느껴요.